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구상을 밝혔죠. 요즘은요, 종합대책이라고 이렇게 안 밝히고 불쑥불쑥 내뱉는 것 같아요. 지금 24번인가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2023년까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아파트다 이거요. 쉽게 말하면 할부주택이에요. 할부주택 간단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 같으면요. 초기에 20%나 25% 돈을 넣고요.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겠죠. 1억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요. 적어도 한 20년 30년 여기에 나눠서 갖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부나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여기서부터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내가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분 적립형 아파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30년 할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초 취득할 때 한 20에서 25% 내는 거죠. 그리고 4년마다 10%에서 15%씩 이제 가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후나 혹은 30년 후에는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뭐를 내야 되느냐?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내가 낸 만큼 말고요. 남아있는 만큼. 1억을 냈으면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 토지하고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될까요? 근데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쉽지가 않으냐. 30년 동안 한 곳에 산다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집을 얼마만큼 옮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말입니다. 평균 7년에 한 번씩은 집을 옮깁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자가집일 경우에도 10년 7개월마다 집을 옮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라고 하더라도 이거 3년 2개월마다 집을 한 번씩 옮깁니다. 게다가 전체적으로 봐도 7년 7개월마다 집을 계속 옮기거든요. 왜 옮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죠. 여러 가지 이유. 아이들이 많아져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어떤 학교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가니까 적어져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산다? 일단 이거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게 계층 간 어떤 알력 갈등이 굉장히 심한 데도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산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 학교를 다닌다? 그것도 20년 30년 동안? 그러면 거기는요. 임대주택의 마을이 돼버려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들 자체가 나는 없는 집 자식이다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한 적이 이렇게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보면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뭐냐? 건물의 소유권은 입주자가 가지고요. 땅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 가집니다. 그러면 땅값까지 안 사야 되니까 가격은 되게 싸겠죠. 그죠? 대신에 땅값은 내가 임대료로 내야 돼. 임대료로. 건물은 내 거지만 땅은 내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임대료가 40만 원 정도 됐어요. 매달. 이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청약을 했는데 2007년 10월에 김포시 부곡지구에 389가구를 공급을 했거든요. 계약자가 27명에 그쳤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어요. 부담스럽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게다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땅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에 땅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서울이 안 하고 수도권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수도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인기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가진 땅, 공공기관이 가진 땅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게 반값 아파트 할부하고 부활하고 똑같은데 반값 아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전체 토지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가. 그래서 반값 아파트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는요. 열리지홈인가요? 열리지홈이라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추진계획 밝힌 적이 있고요. 이게 정부하고 함께 해서 2028년에 서울에서 17,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2028년이에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3년에 된다고 했고요. 뭐가 제대로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반값 아파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다 깨버리면 시장 경제에서 깨지면요. 이게 제대로 부활하거나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 경제는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룬 근간이에요. 그 근간을 무너뜨려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례를 비춰보면요.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게 반값 아파트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땅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은 서울이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서 30대 40대 돈이 좀 적은 사람들에게 너네들한테 또 기회를 줄게 하면서 표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